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구성 단계에 들어가는데, 구성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합시다. 자, 논술의 기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논술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논술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겠죠? 생각, 논리, 쓰기. 이게 생각이 나겠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 논리, 쓰기 했어요. 자, 논리라는 말에 대해서 겁을 먹지 말아라. 논리라는 건 바로 순서를 잘 잡는 것이다. 무엇을? 어떤 순서를? 생각의 순서를. 근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많은 생각을 어떻게 순서로 잘 정리할 것인가? How to. 그걸 선생님이 얘기했죠. 큰 거, 작은 거.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난다면 다시 되돌려서 강의를 보세요. 이게 바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는 강의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서 그래, 큰 거, 작은 거. 근데 거기다 딱 한마디 또 뭐라고 했죠? 좀 고급 용어를 썼죠? 일반화, 특수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생각나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큰 거, 작은 거. 생각을 큰 거에서 작은 데로 갈 거냐,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쓴다고 그랬죠? 쓰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의 연속이죠. 문장의 연속. 문장의 연속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장은 어떻게 쓴다? 짧게 쓴다. 라고 했죠? 짧게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한국어의 문장 권력 세 가지에 입각해서 쓴다라고 했어요.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면 자연히 짧게 써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쓰는데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있고 중간에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글은 처음에 무엇을 쓰고 중간에 무엇을 쓰고 끝에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글의 구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구성에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공개합니다. 좋죠? 박수 한번 치세요. 자, 그럼 구성 단계 들어갑니다. 오늘의 강의 구성 단계입니다. 자, 글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항상 글은 처음 있고 중간 있고 끝이 있다. 처음, 중간, 끝.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글에서는요, 이걸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고요. 설명문 같은 거 있죠. 뭘 설명한다고 할 때는 머리말, 본문, 맺은말 뭐 이런 이야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논술이잖아요. 논술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하이 논술 신문에서 중학교 학생들 거기에 서론, 본론, 결론에 입각해서 글을 쓰라고 했어요. 물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논술에서는 선생님이 요약 문제를 내는데 이따 뒤에 그 요약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고등학교 요즘에 입시 논술은 나중에 선생님이 입시 논술만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 얘기고요. 일단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중간, 끝. 논리적인 글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엇을 쓰고 중간에 무엇을 쓰고 끝에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것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공개합니다. 자, 맨 처음이죠. 처음은 서론이라고 했어요. 서론. 자, 서론에는 무엇을 쓸 거냐?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문장 골격이라고 했죠. 자, 그 생각을 잘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부터 생각하면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찌하다 이렇게 서론에서 나와버리면 돼. 가령 예를 들어서 자, 문화는 무엇이다? 문화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다. 문화가 어떻다? 우리 문화가 서양화됐다. 어떻다? 서양화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고유 문화를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쓰는 것이 서론이에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방법 그대로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라는 걸 쓰고요. 또 무엇이 어떠하다 라고 쓰고 무엇이 어찌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요
이미 서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살짝 말을 좀 바꾸어서 좀 어렵게 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첫 번째는 뭐냐? 배경 설명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배경 설명을 한다라는 얘기죠. 배경 설명. 자,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쓴다라는 것이 제시가 돼야 되겠죠. 무엇을 쓴다. 자, 배경 설명 다음에 그다음에 무엇을 쓴다. 무엇을 쓴다. 이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논술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서론에서는 뭘 쓴다? 내가 무엇을 쓴다라는 걸 제시해주고 그 무엇을 쓰기 위한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 해석에서는요, 이런 배경 설명을 뭐 도입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말 몰라도 돼. 내가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떻다라는 배경 설명을 해주고 내가 무엇을 쓴다. 내 생각은 뭐다. 나의 입장은 뭐다. 라고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서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글을 써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써나가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론에 가서 뭐가 될 거냐 이게 본론. 본론은 뭐야? 아주 간단해. 내가 무엇을 쓴다고 했잖아. 무엇을 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자, 구체적이라는 말 들어갔어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쓰는데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자기의 입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학생, 지난번에 생각을 큰 거, 작은 거 했죠. 라지 A, 스몰 A 기억납니까? 라지 A, 스몰 A. 자, 내가 무엇을 쓴다? 라지 A에 대해서 쓸 거야. 라지 A에 대해서 쓸 거야. 그래서 크게 라지 A는 B다라고 쓸 거야. 이렇게 했어요. A는 B다. 라지 B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체적인 부분은 뭐가 될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대는데 이건 뭐가 될까? A는 B다. 이렇게 된 거죠. A는 B다. 요러한 거. 큰 진술은 크게 얘기하는 것은 서론에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구체적인 근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본론이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A1, AB, 스몰 a가 됐죠. 그래서 이런 걸 여러 개 쓰는 거예요. A1, B1, A2, B2, A3, B3. 자, 이렇게 A는 B인데, 자, A는 이래 썼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론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본론이야. 자, 내가 할 말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뒷받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결론이야, 결론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앞에 이 본론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해주고, 내가 앞에서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그거 쓴다는 그 주제죠. 이 주제를 확인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편안하게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할게요. 가장 내가 쓴다는 게 뭐냐? 나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는 걸 쓰고 싶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쓴다? 나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걸 쓸 거야. 왜 사랑하는데? 몰라, 왠지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철수를 좋아하는지, 왜 사랑하는지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어디에 써? 여기에 쓰는 거야. 자, 철수가 어떻다? 철수의 인성면에서는, 성격면에서는 이래서 좋아. 철수의 외모는 이래서 좋아. 철수의 취향이 나하고 어떤 거 유사점이 있어서 좋아. 여기 본론에 쓰는 거야, 본론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철수는 인성면이나 성격면이나 취향면이나 외모면에서 이렇다. 고로 나는 확인해야지. 난 철수를 사랑해 하고 끝을 맺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하위 논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초등 논술, 중등 논술, 고등 논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초등, 중등 논술 한 편에 완결된 글을 써야 되겠죠? 그 신문 아직 안 받아봤다고 충격이네. 신문 한번 보고 우리 8주기는 초등 논술편, 중등 논술편, 고등 논술편에 해당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잠시 후에 또 공개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우리 신문에 보면은 하이 공부합시다의 초등 논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신문이 없다고 준비해야지.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야. 자, 준비해가지고 이 초등학생은요, 여기 지금 5, 6학년 정도의 글이 있으면 됩니다. 5, 6학년 정도면 돼요. 이 초등 논술 이제 실제 어떤 글을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실전입니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입각해서 이제 글에 준비를 할 것이냐라는 접근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은 먼저 이 초등 논술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보면 문제가 나와 돼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자, 논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먼저 생각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문제를 보고 거기서 조건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는 그 문제에 대한 조건을 발견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조건 발견. 이 조건은 우리 시험 문제는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유의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시험에 보면 뭐 해라, 빨간 펜 쓰지 마라, 뭐 연필로 써라, 뭐 이런 글자는 500자, 600자로 써라, 다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이 들어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그대로 따라야지 내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연필로 쓰려는데 볼펜 쓰거나 파란 펜 쓰지 말라고 하는데 파란 펜 박박 쓰고 빨간 펜 쓰면 안 돼요. 글자 500자 플러스 마이너스 뭐 10자 이내로 써라 그러면 그 내외로 쓰면 돼요. 아니야 나는 할 말에만 하고 길게 쓰면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조건 발견을 한다. 자, 유의사항도 조건이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 첫 번째 잘 보세요. 여기에 이 초등 논술에 문제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읽고 자신이 어떠한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자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읽으면서 뭘 생각을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제 생각 조건 안 다음에 생각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문제 A의 학생의 쭉 대사만 쫙 밑줄 쳐보세요. A의 학생의 대사를 쭉 밑줄을 서 모아보니까 이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옆에가 정리해야 되겠죠? 의견 정리. 그렇죠? 그 다음에 B가 말한 부분에 밑줄 쭉쭉쭉쭉 모아서 이 사람의 의견이 뭔가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의견에 지금 종이 폈어요. 딱 종이 옆에다 놓고 선생님처럼 한번 해보세요. 이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가 됐어. 근데 우리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문제의 조건은 뭐냐? 이 두 사람의 의견들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 하나를 택 하나야 택. A의 의견을 택하든지 B의 의견을 택하든지 그걸 택한 것에 대하여 그 근거를 들어서 논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은 보니까 난 A의 입장과 이치에 나는 B의 입장이야. 이거 A의 입장을 쓴 학생이 합격하고 B의 입장을 쓴 학생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선택해도 좋다는 거예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좋다. 여러분이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논술은 그 선택한 구체적인 근거
근거, 이유를 내야 되겠죠. 그럼 나는 A 중에서 뭐 나 A 선택했어. 이 사람의 의견이 A는 우리 게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게임. 좋아. 그럼 좋다. 긍정을 하던 뭐 했을 때 그 이유를 why. 왜 내가 그러한지를 그 근거를 근거 1, 근거 2, 근거 3 이렇게 쭉 정리해서 뒷받침해서 어디에서 본론에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에 서로는 아까 금방 했지만 나는 어디의 입장이다. A의 입장이다. B의 입장이다. 그걸 쓰면 되겠죠? 그 중에 나는 하나 선택했으니까 그때도 어떻게 배경 설명을 하고 있지. 이거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자, 요즘에 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 어떻다? 요즘 게임 많이 해. 이것이 바로 배경 설명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B의 의견에 동의해. 왜냐고? 자, 본론에서 가는 거야. 왜? 나는 그 사람 의견에 동의해. 왜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 사람 얘기에 동의해. 그럼 끝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결론은 마지막에는 자, 이러이러한 까닭에 이러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면이 있어서 나는 여기에 동의해 라고 이렇게 쓰면 한편에 완결된 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잘 써가지고요. 잘 써서 우리 주소 있죠? 신문에 메일 주소에다 딱 써서 보내주시면 뭘 줍니까? 잘 쓴 건 또 문화상품권 줍니다. 너무 좋죠?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잘 해보세요. 뭐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자꾸 써오면 쓸수록 느는 겁니다. 선생님은 누차 강조했지만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의 훈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알려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평소에 생각을 할 때 나는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어떠하다, 무엇은 어찌한다는 생각을 계속 하세요. 그게 밑받침이 되면 논술은 쉽게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써서 보내주세요.